기후성 재난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누려고 하는데요. 들어가기에 앞서서 저희가 동영상 한번 보고 기후성 재난이 왜 우리와 밀접하게 관계가 있는가에 대한 이제 동영상이거든요. 이게 작년 뉴스 1월 1일부터 12월까지 나온 뉴스를 재편집해서 이제 기후성 재난에 대한 것만 제가 보여드리려고 해요. 아이고. 남동부 일대가 5개월째 불타고 있는 가운데 이미 서울에 100배 면적이 재편이라고 했습니다. 10만 명이 대피하고 인명 자산 피해가 커지고 이게 바로 1년 전이에요. 1년 전. 연기와 작년. 사태가 지금도 계속 뻗어나오고 있습니다. 버스를 폐쇄했습니다. 생필품 사재기 현상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내 올림픽 역사상 처음으로 도쿄올림픽이 내년 연기됐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연기된 이야기죠. 사망자 수가 중국을 앞질렀습니다. 미국은 코로나19로 숨진 사람 10,000명을 넘어섰습니다. 뉴욕주는 코로나19에 따른 전 세계 사망자가 10만 명을 넘어 세계적 대유행을 선언했습니다. 환자 수가 10만에 최대 규모 메뚜기 떼까지 발생해 이런 재난이 분들을 소개하시고 있습니다. 멕시코 남부 태평양 해안에서 오늘 새벽 규모 7.4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이곳에서 산불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여의도의 200배가 넘는 면적이 불에 탔고 열대성 폭풍 이사이아스가 미 동부란을 강타하면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브루클린에서는 폭우의 아파트가 무너졌고 노스캐롤라이나에서는 강폭풍이 레바논의 학교에서 대형 폭발이 일어나 소방관 등 50명이 숨지고 수천 명이 다쳤습니다. 화산 처음으로 50일을 넘겼습니다. 장막대 기구까지 투자하면서 저기 재난 이 뉴스가 사실은 40분이 넘는 걸 제가 좀 재편집해서 좀 짧게 한 건데도 이렇게 내용이 좀 길어요. 피해가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식량 위기까지. 산불이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 면적의 6배에 달하는 산림이 불에 탄 가운데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15명 나와 이틀 연속 3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와 시애틀, 애틀란타 등 이 전역으로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소강력 허리케인 로라가 미국 텍사스와 루이지애나 등에 접근하면서 60만 명 이상이 대피하는 등 초긴장 상태에 다는 못 보여드릴 것 같고 여기까지만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게 뒤에 사실은 반 정도 내용인데 지금 저는 이거 편집하면서 좀 놀랬던 게 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재난이 좀 한 2년 전, 3년 전 얘기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제 기억에. 그러니까 이미 제 기억에 지나쳐 버린 거예요. 이 재난에 대해서. 직접 겪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막상 직접 겪게 된다면 이게 그렇지 않겠죠. 근데 저희가 보면은 피부에 와닿지가 않아요. 내가 겪지 않는 이상은. 네. 이제 그래서 한번 보여드렸어요. 우리가 얼마나 이게 자연재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지. 지금 뭐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도 굉장히 많았죠. 그리고 뭐 코로나도 지금 기후변화로 인해서 원인이 된다고 하니까 이제 심각성을 좀 보여드리려고 보여드렸는데 너무 좀 선생님들이 계시면 이제 제가 게임을 하려고 그랬는데 게임을 해봐도 되려나? 한번 맞춰보세요. 지금 너무 진지해서 네, 맞추셨어요. 오늘 이야기할 거 기후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눌 거고요. 하나 하면 너무 서운하잖아. 그래서 하나 더 준비했어요. 한번 맞춰보세요. 네, 뭘까요? 온실가스. 온실가스. 네, 맞습니다. 기후변화의 가장 그 주범이죠. 온실가스. 오늘 아까 얘기했던 기후변화와 온실가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거기 때문에 제가 준비해봤습니다. 선생님들 일단 초콜릿 드릴게요. 제가 준비는 해왔는데. 네. 자, 요번에 트럼프가 이제 작년에 이제 탄핵 받고 이러기 전에 어디서 이제 그런 거예요. 기후변화 이 사람이 파리 협정에서 탈퇴했잖아요. 그러면서 한 말이 뭐냐면 여기 이렇게 추운데 무슨 기후변화야. 여기 춥잖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뉴스가 난리가 난 거예요.
대통령이 기후랑 날씨랑 구분도 못하냐, 어떻게 이럴 수 있냐 해서 욕을 좀 많이 먹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후와 날씨는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돼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날씨는 기분이고, 왜 기분이냐, 이게 기상하고 관련이 돼 있는데 그날 하늘의 상태를 보고 이제 하잖아요. 뭐 구름이 끼어요, 비가 와요, 눈이 와요,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우리도 희노애락이 있잖아요. 웃을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화가 날 때도 있고 이렇게 애기처럼 이렇게 우울한 표정 지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인생을 봤을 때는 희노애락이 없으면 인생이 없죠, 사실은. 그게 이제 모아져서 성품이 되는 거죠. 아, 이 사람은 화를 잘 내는 사람, 이 사람은 얌전한 사람, 이 사람은 활달한 사람, 이렇게 정해지듯이 그냥 이거는 성품을 이루기 전에 매일매일 우리가 느끼고 있는 기분이에요. 근데 기분이 이렇게 달라야, 화낼 때는 화도 낼 수 있어야 건강하고, 웃을 때는 활짝 웃을 수 있어야 건강한 거고, 눈물을 흘릴 때도 있어야 눈 건강에도 좋은 거거든요. 그것처럼 이 날씨가 돌아야 되는데, 선생님 날씨 무슨 날씨 좋아하세요? 뭐 이렇게 계절 중에? 저는 저기 여름 좋아해요. 아, 여름 좋아하시는구나. 그 여름이면은 좀 쨍쨍하고 날씨 따뜻하고 이거 원하시잖아요.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 쨍쨍하고 날씨가 너무 좋은데 그게 하루가 되고 이틀이 되고 3일이 되고, 그럼 뭐가 오냐면 그게 가뭄이에요. 날씨가 변화하지 않으면 가뭄이 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 비 오는 거 너무 좋아해요. 아니면 가뭄이었어. 비를 막 기다리는데 비가 이제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야. 너무 단비야. 너무 좋은데 이게 하루가 되고 이틀이 되고 3일이 되면 그게 폭우가 되는 거고, 그게 이제 우리 얘기하는 그 재난이 오는 거죠. 그래서 날씨가 멈춰 있으면 안 되고 계속 기류를 타고 돌아야 해요. 그래서 기후는 성품이에요. 이 나날이 움직이는 것이 이제 정해져서 이 사람의 어떤 특성을 나타내는 건데, 우리나라는 온난화, 그 다음에 좀 위쪽 지방은 날씨 열대화, 뭐 이런 식으로 날씨가 이렇게 정해져 있죠. 이게 변화했을 때 우리 생활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우리는 이렇게 눈, 비가 와서 뭐 또 밝을 때도 있고 뭐 뜨거울 때도 있어서 열매를 맺는 날씨가 되잖아요. 근데 이제 비만 와. 그러면 이제 뭐 작물을 거둘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왜 저 사람 밝은 사람이야 했는데 갑자기 어느 날 되게 침울하게 다녀. 이러면 우리가 뭐라 그래요? 저 사람 변했어. 죽을 건가 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막 우울했던 사람이 갑자기 쾌활해. 그럼 저 사람 문제 있나 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기후도 마찬가지예요. 기후가 변하면 문제가 돼요. 저희가 이제 기후 때문에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기후로 인해서 뭐 날씨가 추워야 되는 데가 더워져서 빙하가 녹고 뭐 해수면이 올라오고, 이 해수면이 올라오는 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나라가 줄어들고 땅이 줄어들고, 그리고 우리가 뭐 작물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오는 거죠. 좀 전에 제가 설명한 대로 기후변화란 한 지역의 30년 정도의 이제 기후를 평균화해서 이제 얘기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평균 15도 정도 된다고 해요. 겨울하고 여름하고 다 통틀어서 이제 평균 날씨를 내면 좀 와닿지 않으실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우리 그 평균 날씨를 이제 보여드리는데, 지금 서울 날씨가 1908년도는 한 뭐 10.5도? 10.3도 이 정도 됐어요. 그리고 대구 날씨가 그때 무렵에 한 뭐 11.89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뉴스 나올 때 대구, 부산이 열대화래, 열대야래, 이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우리 와닿지 않았어, 어렸을 때. 근데 지금은 서울도 열대야라는 얘기 많이 하죠. 현재 지금 1959년 대구 날씨가 한 13도 정도 돼요. 옛날로 돌아가 보면 지금 서울 온도가 평균이 13도예요. 그러면 이게 60년 전 대구 날씨가 지금 서울 날씨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구 날씨가 올라와서 이제 서울 날씨가 됐어요. 그렇게 지금 기후가 변화되고 있다. 그러면 좀 피부에 와닿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영향이 있을까?
옛날에는 대구 사과가 제일 유명했어요. 근데 지금은 대구 사과 찾기 힘들어요. 왜냐면 재배를 할 수 없거든요. 날씨가 올라와서 지금 사과 재배지도 좀 북상하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이게 계속 간다고 생각해보면 지금 현재 요 파란색이 지금 사과가 제일 잘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이 주황색이 이 연두색이 좀 덜 되는 곳이고, 아예 안 쳐져 있는 데는 아예 사과 재배가 불가능해요. 한 20년 뒤 이렇게 사과 작물을 할 수 있는 곳이 줄어들어요. 날씨가 점점 이제 아열대로 변화하고 있거든요. 저희 날씨가, 우리 날씨가. 그러면 70년 대는 어떠나 아예 사과 작물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저감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 온실가스를 낮추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는 이제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사과만 그럴까? 제가 알아보니까 사과, 배, 포도, 복숭아 다 마찬가지예요. 이대로 저감하지 않고 2090년도까지 간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아예 작물을 재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죠. 이러면 기후변화 문제가 아니라 이제 생계, 그러니까 우리의 생존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에 대해서 지금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도대체 기후변화가 왜 일어나는 것이냐, 이제 그거를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원인은 지구 외적, 이제 천문학적으로의 변화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지구는 오르게 돼 있어. 왜냐면 태양이 팽창한다고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자전축이 변하거든요. 돌면서 이제 이렇게 기울기가 달라진다거나 아니면 이 방향이 달라져요. 그러면 태양의 복사열이 달라지기 때문에 기후가 올라갈 수 있다고 해요. 근데 저거 기울기는 4만 년 주기로, 그 다음에 이런 이 방향이 바뀌는 세차운동 같은 게 2만 년 주기로, 그 다음에 이거 왜 지구 공전하는데 원래 이렇게 동그랗게 돌다가도 타원형으로 돌 수 있거든요. 이렇게 변화한다고 그래요. 이 주기도 10만 년 주기로 변화하니까 그렇게 우리가 다룰 문제는 아닌 거죠. 두 번째 이유는 우리 지구 내적으로 일어나는 일, 화산 폭발도 기후 변화하는데 한 역할을 해요. 실제로 한번 제가 동영상 준비했는데 화산의 역할이 어느 정도 하는지 한번 볼게요. 아이고, 됐어? 넘어가. 다시. 그 다음. 소리가 안 나. 라키 화산에서 폭발이 일어난 다음에 그 해에 이 대기 중에 성층권까지 이 화산재가 올라가서 그 태양의 역할을 받지를 못해서 작물이 자라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가뭄이 일어나고, 가뭄으로 인해서 배고픈 시민들이 이제 혁명을 일으킨 게, 그게 이제 우리 유명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던 그 해예요. 그러니까 흉흉하고 배가 고프고 배고픔이나 이런 굶주림 때문에 아예 역사가 뒤바뀌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나라는 백두산이 있죠. 우리도 아예 영향권에서 벗어나지는 못한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거 수건지, 이거는 저기 중학교 과학 시간에 아이들이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땅의 열과, 그다음에 대기의 열과, 그다음에 그 물의 흐름, 그다음에 바람의 방향, 이거에 따라서도 기후 변화가 와요. 왜 우리 옛날에 그 일기예보 보면 엘니뇨 현상, 라니뇨 현상, 이런 것들이 또 지구 그 기온의 변화를 주죠. 그다음에 세 번째, 인간 활동이 원인이 돼요. 그래서 온실효과, 이제 그 가스가 차서 더 이상 이제 빠져나갈 곳이 없어서 이제 온도가 올라가는 거. 그다음에 지구 온난화. 이것들은 인간들이 화석연료, 석유나 이런 천연가스라든가 이런 거를 이제 뽑아서 쓰고 나서 나오는 여러 가지 그 열들, 그런 것들로 인해서
온실효과나 뭐 이런 지구 온난화를 일으키죠. 이거의 원인이 거의 이산화탄소라고 해요. 그래서 종합 정리해 보면은 지구 외적, 천문학적, 그다음 지구 내적, 그다음 인간의 활동, 이게 이제 기후 변화의 원인인데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는 인간 활동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겠죠. 제가 빨리빨리 안 돼서 자 지금 교토 의정서를 보면은 이 지구 온난화의 가장 주범이 이 6개의 이제 가스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근데 밑에 4개의 가스는 공장이라든가 어떤 뭐 전자제품이라든가 이런 거 이용할 때 왜 프레온 가스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프레온 가스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이산화탄소, 아까 화석연료를 이용해서 나오는 가스가 거의 80%. 그 다음에 그 메탄가스, 이게 축산물에서 나오는 거, 축산물 소의 방구나 아니면 이 배변에서 나오는 그런 폐기물 이런 것들이 15%에서 20% 정도 역할을 한다고 그래요. 그럼 이 2개가 거의 80~90% 원인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산화탄소가 왜 문제냐? 얘 영향력이 얼마나 되는데? 근데 이산화탄소가 증가된 게 공기 분자 중에 100만 개에서 125만 개로 늘어난 거예요. 그럼 25만 개 이러면 별로 그렇게 이게 무슨 영향이야 하시겠지만 이게 1초에 히로시마 원자폭탄 4개 폭발하는 에너지래요. 열 에너지가. 그 정도로 굉장히 커요. 그러면 이 히로시마에서 원자폭탄이 매일 34만 5천 개, 거의 뭐 5만 개 정도 되죠. 이 폭발하는 에너지거든요. 그 엄청나서 진짜 이 지구가 어떻게 뭐 멸망하기 일보 직전까지 무슨 재난 영화 보면은 이리저리 터질 것 같은데 안 그렇잖아요. 그 이유는 지구에 자정작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90% 이상이 바다가 열을 흡수하고 그 다음에 뭐 일부는 땅을 따뜻하게 쓰고 일부는 빙하를 녹이는 데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10% 안에서 나눠지는 거에서 빙하가 녹아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공기 중에 2%가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는 재난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 원인이 2%예요. 이산화탄소에. 그러니까 엄청난 영향을 갖고 있는 거죠. 이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헐렁이던 깃발도 굳어버립니다. 비가 오면 지구의 비례 모습을 그린 재난 영화입니다. 소리가 작은데 이게 재난 영화예요. 제가 모두 영화 70%. 지난주 지금 이 영화에서 장면이 아니라 이거는 이제 실제로 일어나는 게 김문현이고. I never experienced anything like this. This is crazy. 나무에서 이구아나, 청설모가 얼어붙었고 호수에서 앵무를 내놓고 겨울잠을 자는 연못이 너무 얼어붙어 안타깝죠. 갇혔습니다. 한파뿐만 아니라 뭐 바다에서 화재도 사고가 엄청 벌어지고 낮아요. 좀. 바다곰이 기절했습니다. 영화 같은 한파의 원인은 지구온난화. 그러니까 이게 이산화탄소가 주 원인이 돼서 온난화가 일어나서 일어나는 현상들이에요. 그래서 그 2%로 지금 우리가 이런 재난을 겪고 있는 거예요. 자, 그 한파의 원인을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지금 대기가 한 10km 정도 된대요. 위로. 대기가 10km 정도 되고 30km부터 성층권이 있어요. 근데 그 성층권과 이 대기권 사이에 흐르는 게 이제 제트기류라는 이제 그 기류가 흐르는데 이 대기권의 뜨거운 온도하고 그 다음에 이 30km에 있는 성층권의 온도가 이제 굉장히 한랭한 그러니까 추운 그 기류가 흐르는데 그 사이를 이제 제트기류가 흐르면서 이 지구의 평형화를 이루려고 노력을 해요. 이게 이제 정상적인 거예요. 근데 이게 날씨가 점점 따뜻해져. 그래서 위에 그 한랭한 그것까지도 온도가 높아지면 이 제트 기류가 약해져요. 느슨해진다 그러죠. 이게 쌩하고 달려가던 그 바람이 이제 사행을 일으켜요. 그러면서 그 제트 기류가 무너지는 거죠. 지금 보시면 이게 정상이에요.
이렇게 지금 보면 요 방향으로 흐르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흘러가고 있고 이게 북극권이에요. 우리나라는 한 여기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 한파도 지금 이제 어느 정도 막아주고 있는데 갑자기 막 그 급속도로 추운 한파가 올 때는 제트기류가 무너져서 우리가 추워지는 거 뭉겨지거든요. 지금 현재 텍사스 지금 난리 났잖아요. 텍사스의 그 한파가 지금 현재 기류가 그 제트 기류가 무너진 거예요. 사행이 일어나면서 지금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던 그 제트 기류가 완전 반대로 흘러가고 이 에어 커튼처럼 이 막아줬던 제트 기류가 무너져서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내려오면서 텍사스를 이제 친 거죠. 그래서 한파가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온난화가 우리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변화를 위기라고 부르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농업 생산성을 떨어뜨려요. 그다음에 지구 온난화로 빙하가 이제 녹게 되고 해수면이 상승하는 것의 문제도 있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럼으로 인해서 온도가 평형화되는 그 순환을 망가뜨리죠. 그래서 자연재난, 홍수, 가뭄, 태풍 이런 것들이 이제 일어나고 또 이게 지금 지구의 온도가 200만 년 동안 4도가 올랐는데 100년 동안 지금 1도가 올랐다고 해요. 한 130년 만에. 그러면 1도가 그 오른 그거하고 200년 동안 4도가 오른 거는 이 뭐 한 250배? 250배가 빠른 거예요. 엄청난 거죠. 그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된다. 변화가 아니라 이제는 위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거 대비를 보시면 지금 북반구 여름철 평균 기온의 빈도 분포인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포물선으로 0.3도에서 0.5도로 이 발생 빈도가 나와 있는데 지금 매우 추워서 거의 미비해서 잘 보이지 않아요. 도표에서도. 여기 보시면 여기도 한 1%? 0.1% 정도 요거 가지고 재난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극도로 이제 아예 그다음에 지금 현재 이제 뭐 현재까지 지금 2015년인데 지금 보시면 굉장히 커졌죠. 그러면 저기서 0.1%였던 게 지금 이만큼이 우리의 재난의 발생 빈도율하고 굉장히 그 강도가 높아졌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 150배거든요. 그러니까 재난이 일어날 확률이 전에는 1%였다 그러면 지금은 145배가 이제 늘은 거예요. 엄청난 양이죠.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거 이제 뭐 200만 년 동안 4도가 올랐는데 굉장히 급격하게 지금 올라가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저희가 저감 운동을 하지 않으면 그냥 우리는 죽는 길로 가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 수가 있어요. 시리아 내전을 예를 들자면 시리아 내전이 마치 그 안에 있는 어떤 그 나라의 어떤 정책이나 뭐 이런 거의 문제일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보시면 이게 제트기류예요. 제트기류고 원래 제트기류가 이렇게 평행을 이뤄서 이렇게 돌던 거예요. 근데 지금 보시면 사행을 일으켜서 제트기류가 아까 보셨죠? 이 온도 때문에 이게 이제 제트기류가 깨지면서 일어난 일이거든요. 2005년도부터 러시아에 가뭄이 들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날씨가 너무 좋아. 근데 좋은 게 하루가 되고 이틀이 되고 3일이 되고 이러면서 가뭄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2005년도부터. 그러면 이 러시아에서 이 지역이 그 밀밭이 굉장히 그 밀이 많이 생산이 돼서 수출을 했다고 해요. 근데 그 수출을 이제 시리아나 이런 쪽으로 수출을 했던 것이 지금 아예 가뭄이 들어서 수출 못 하겠죠. 시리아가 원래 뭐라고 해야 되지? 이렇게 풍요로운 나라가 아니었는데 그러면 왜 우리가 가난한 사람일수록 돈 버는 거 다 식량에다 썼을 텐데 그게 도부에 올랐으니 난리가 나는 거죠. 아까 그 화산으로 인해서 이 재배량이 줄어들면서 폭동이 일어나고 혁명이 일어난 것처럼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파키스탄 같은 경우에는 저기압이 형성이 돼서 여기서 계속 비가 와서 계속 홍수로 지금 이제 그러고 이런 상황에 그 시리아 난민들이 살 수가 없으니까 이제 계속 다른 나라로 이주를 해서 지금 난민 문제
요즘은 이제 신조어로 그 기후 난민이라고 해요. 기후 때문에 이제 살 수가 없으니까 다른 나라로 가는. 지금 도표를 보셔도 지금 이게 곡식 가격이에요. 곡식 가격. 그래서 곡식 가격이 오를수록 지금 이 폭동이 일어난 나라들이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시리아까지 그렇게 이루어진 거다. 그래서 기후는 이런 거의 원인도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 난민들이 더 생기겠죠. 계속 이대로만 간다면. 그럼 우리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대응을 하지 않으면 또 어떻게 될 것이냐, 그 얘기를 드리려고 해요. 하나만 더. 아까 이제 텍사스 얘기했는데요. 안 들리실 것 같아서 이게 미국 한파로 사망자가 60명이 발생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죽은 사람도 있지만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죽은 사람도 있어요. 왜냐면 이제 그 텍사스는 추운 지방이 아니에요. 겨울에도 뭐 한 10도, 15도 이렇게 영상 10도에서 15도 가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한파가 왔어. 우리나라에서 한파 오는 거는 우리나라에서 한파 온 걸로 이렇게 죽지 않아요. 60명씩 이렇게 죽지 않아요. 왜냐면 우린 준비 다 돼 있거든. 뭐 보일러도 있고, 그다음에 전기장판 집에 다 하나씩 있으시잖아요. 또 난로도 있으시잖아요. 오리털 잠바도 있고 따뜻한 이불도 있어요. 근데 텍사스는 10도, 15도에서 살던 사람들이 난로가 있을 것이며 뭐 이 난방기류가 잘 돼 있을 리가 없잖아요. 갑자기 온 한파인 거예요.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60명이 죽은 거예요. 이 60명 죽은 사람들 중에 난방기가 없으니까 차고에서 이제 자동차를 틀어가지고 난방을 하다가 일산화 중독이 돼서 죽은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자기네 그 가스오븐을 켜서 너무 추우니까 가스오븐을 켰다가 일산화 중독으로 죽은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리 대응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거죠. 근데 참 우리나라는 축복받은 나라인 것 같아요. 뭐 한파가 와도 건들 수 있을 것 같고, 너무 더 폭염이 와도 왠지 우리는 훈련된 느낌? 우리는 좀 복받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안타까운 일이 생긴다 하는 얘기. 그래서 지금 기후 위기가 오면 우리가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온실 효과로 이렇게 이제 그 지구 상승이 되고 해수면이 올라가고, 사실은 더 많은 이야기가 있어요. 나라가 줄어드는 걸로 인해서 그래서 또 기후 난민이 생기고, 그리고 그 기후 난민들이 어디로 갈 것이냐, 결국엔 사람이 사는 곳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는데, 우리 재작년에 우리나라에 그 난민 한 300명 들어온다 그러는데 난리가 났잖아요. 사람들이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왜냐면 종교도 다르죠. 그다음에 생김새도 다르죠. 말도 다르죠. 생활 습관도 다 달라요. 그런 사람들이 갑자기 들어온다고 하니 이제 겁을 먹은 거예요. 그 2015년도에 누구죠? 그 흑인 대통령님 이름이 생각이, 오바마 대통령이 그 해양경찰 사관학교에 가서 이제 졸업식 날 연설한 게 있어요. 이제 기후변화는 안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당신들이 하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했던 것처럼 미리 짐작을 하는 거죠. 기후변화로 인해서 많은 난민이 발생할 거고, 결국에 나라의 안보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정도로 기후변화에 대해서 경각심을 이제 불어넣어줬던 거죠. 그러면 기후위기에 따른 해결해야 될 일들이 무엇이냐. 첫 번째, 아까 저감해야 된다고 했던 거, 온실가스를 줄여야 되겠죠. 그래서 기후변화 속도를 줄여야 되는 거죠. 두 번째, 기후변화에 적응하기. 아까 얘기했던 거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냥 이렇게 얼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실제로 미국에서 어떤 그 지역이 아주 가난한 나라 지역이었는데 폭염이 왔어요.
폭염이었는데 둘 다 가난한 나라였는데, 가난한 동네였는데 한쪽 지역에서는 노인들이 많이 안 죽었어. 한 뭐 100명가량 이제 그랬다 그러고 한쪽은 700명이 죽었어요. 근데 이유를 이렇게 찾아보니까 한쪽은 그렇게 범죄율이 높지 않아. 낮으니까 이제 덜 죽은, 그러니까 좀 보호됐던 거기는, 그러니까 이제 뭐 기관이나 이런 데 막 돌아다니시는 거야. 범죄율이 적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폭염이 오면은 어떤 기관을 찾아간다거나 센터를 찾아간다거나 이래서 많이 죽지 않았는데, 한쪽 지역은 범죄율이 너무 높으니까 다 집에만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폭염에 어쩔 수 없이 그냥 그 집에서 이제 돌아가시는 경우가 생겼는데, 그 2년 뒤가 또 폭염이 한 번 더 온 거예요. 근데 이제 알았잖아. 그래서 나라에서 그 뭐 이제 동사무소 같은 그런 이제 거기서 다 어른들을 찾아간 거야. 일일이 다 찾아가서 그분들을 센터에 옮기고 이런 노력을 해서 그 700명에서 100명으로 줄였다고 해요. 이게 대응인 거예요. 위기 대응.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대응이죠. 그러니까 기후변화 어쩔 수 없어가 아니라 우리가 준비하면 그만큼 살릴 수 있다는 얘기도 되죠. 그다음에 기후환경 사업을 해야 되겠죠.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화석연료로 돌아가던 차가 이제 전기차로 바뀌고, 그다음에 뭐 우리가 쓰는 뭐 댐을 이제 뭐 이렇게 그 화석연료 안 쓰는 댐으로 바꾸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노력이 필요한 거죠. 그럼 우리는 뭘 할 것이냐? 우리는 보면 플라스틱에서도 제거하면서 굉장히 그 이산화탄소 많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플라스틱 제로 운동, 그다음에 에너지 절약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앞으로는 기후 변화와 기후 위기 대응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라는 거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그 요즘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밖에 나오지 않으니까 이제 막 세상이 엄청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요. 그거를 이게 보여주는 게 아닐까 싶어서 제가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마존이라고 쇼핑몰이에요. 쇼핑몰에서 지금 물건 배달하는 거예요. 사람이 배달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그냥 비행기가 아니라 이게 물류센터인 거예요. 물류센터에서 지금 드론이 지금 짐을 옮기고 있죠. 이제 앞으로 이런 시대가 오고 있는 거예요. 대면에서 비대면으로 가면서 변화된 일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도 이제 준비를 해야 되겠죠. 예측하고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 우리가 이제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요거는 제가 좀 재밌으시라고 너무 지금 지루하셨잖아요. 근데 잠깐만요. 소리가 너무 작아서 잠깐 선생님 잠깐만 좀 멈춰주시면 좀 이렇게 당겨주세요. 좀 이거 키우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건 마이크인가? PC, 이게 PC인데? 일단 하면 됐어? 처음부터 다시? 네. 소리 커졌다. Who are you? 휴지가 묻죠? I'm your father. 재생 우유값으로 만든 휴지였던 거예요. 우리가 휴지를 폐 휴지를 잘 모으면 저렇게 사용한다는 거죠. 오줌을 다 받아내고 있어요. 지금 차에 못 사요. Who are you? I'm your father.
알루미늄이 이렇게 차로 또 재생이 된다고 해요. 우리가 저걸 잘 먹으면 이제 차를 만들 수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제 물에 이제 호로로 팔 이 상황이에요. 살았어. 기발하다. Who are you? I'm your father. 플라스틱이 이렇게 장난감이 됐어요. 그러니까 재활용을 잘하시면 이렇게 이제 만들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재밌는. 옷이 벗겨졌어. 이제 부끄러워. 짐작하시죠? 뭐라고 할지. Who are you? I'm your father. 저기 여기 보시면 리사이클, 재활용에 대한 광고예요. 이렇게 우리가 이제 리사이클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잘 재활용을 하자 이런 이제 공익 광고였어요. 자, 원래 우리가 지구를 지키는 일은 사실 우리한테 몸에 배어있지 않대요. 저희들이 갖고 있지 않잖아요. 그동안 지구를 썼지. 지구를 아껴준 적은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이거는 불편한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재활용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 이제는 기후 변화라고 안 하고 이제는 기후 위기라고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몸에 배어있지 않고 불편하지만 우리가 습관을 들여야만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재활용이라던가 아니면 플라스틱을 될 수 있으면 사용하지 않는다거나 이런 것들을 노력을 해서 몸에 체화되도록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생존 전략을 짠다면 아까 우리 공부한 것처럼 예측할 수 있어야 되고요. 전략을 짜야겠죠. 뭐 재활용을 어떻게 하든지 화석 연료를 안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실행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사실 머리로만 생각하는 게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그래서 예측과 전략과 실행은 우리 미래의 계획하는데 정말 중요하다. 이것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강의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